공포는 더 이상 채팅방의 루머나 게시판의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 공포는 이제 미국 정부의 가장 높은 곳에 공식적으로 도달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돈을 찍어내고 군대를 지휘하는 권력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은을 인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물리적인 은 부족 사태가 실제로 닥쳤을 때 정부는 그저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개입할 것이고 공급량을 장악하려 할 것이며 국가 생존에 필요한 실물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연휴 쇼핑 시즌에 정신이 팔려 있고 주류 금융 뉴스들이 비트코인과 기술주에 대해 떠들고 있을 때 미 국방부는 금속 시장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략적 기동 중 하나를 조용히 실행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 12월 15일경 폐쇄된 문 뒤에서 체결된 거대한 게임, 체인 저급 거래에 대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잉크는 말랐고 자금은 할당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수정처럼 맑습니다. 미국은 은이 고갈되는 것을 죽도록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위에서 거래하는 투기꾼들이 무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방부와 상무부를 통해 고려아연과 파트너십을 맺고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74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핵심 광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연구 보고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미국 땅에 지어지는 최초의 주요 비철금속 재련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금속을 가공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만족해왔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일을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 스퀴즈가 한창인 상황에서 갑자기 샘 아저씨가 가공시설을 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7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달러 금액이 아닙니다. 워싱턴이 느끼는 공포의 수준을 이해하려면 소유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기업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펜타곤, 즉 미 군부가 이 프로젝트의 지분 40%를 직접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 시설 생산 능력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이것은 이 재련소에서 나오는 은과 아연, 인돔이 공개 시장으로 나가서 가격을 억제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JP 모건이 공매도를 덮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판매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금속들은 정제되기도 전에 상업시장에서 제거되어 미군의 전략적 비축물자로 곧장 들어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110만 톤의 원자재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13가지 특정 비철금속을 생산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중 11가지가 미국 지질조사국이 지정한 핵심 광물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맨 위에는 은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급망의 일부를 사실상 국유화하고 있습니다. 은이 없으면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F-35 전투기 또는 중국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차세대 위성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2월에 자신들의 재고를 확인했고 1월에 중국에서 오는 수출 금지 조치를 지켜보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결정은 지난 5년 동안은 스퀴즈 커뮤니티가 해온 모든 말을 사실상 입증합니다. 우리는 은이 전략적 금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은을 쓸모없는 돌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산업적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결국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시장이 해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74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 재련소가 여러분에게 자유시장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자원을 확보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이것은 자원민족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최고층부에서 은을 조작해야 할 통화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확보해야 할 전략 물자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 1월 5일, 오늘의 가격 변동을 볼 때 이를 단편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점들을 연결하십시오. 12월 15일에 펜타곤이 금속 확보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1월 1일에 중국이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1월 5일에 상하이의 가격이 82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이 사건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스마트머니, 이 경우에는 정부의 돈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폭발할 것을 알고 12월에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집이 불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불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가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은 종이에서 실물로의 이 거대한 피벗을 촉진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우리의 오랜 적 종이 억제 시스템의 설계자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재련소의 금융 구조를 짜고 있는 은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JP 모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이 단순히 이자 몇 푼을 벌기 위해 이 거래를 지원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매도 포지션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붕괴에 대비해 헤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이 시장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공매도 세력이 왜 갑자기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실물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JP 모건은 도박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카지노의 주인이며 주인은 이길 가능성이 없는 말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스푸핑과 거대한 공매도 포지션, 그리고 선물 시장 조작을 기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원자재 거래 집단입니다. 테네시의 실물 재련소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통해 종이의 시대가 끝났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데이터를 봅니다. 공급 부족을 보고 중국의 태양광 수요를 보며 런던 픽싱의 붕괴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실물 부족의 세계에서 종이 공매도 계약을 보유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격이 온스당 200달러로 치솟으면 그들의 종이 공매도는 파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재련소에 자금을 대고 금속을 생산하는 시설을 통제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공매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문지기가 됩니다. 은 가격에 반대로 베팅하던 것에서 은의 흐름 자체를 소유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입니다. 고려 아연과의 이 거래는 그들의 탈출용 구명정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시장에서 나가라고 리서치 노트를 발행하고 일반 대중에게 은이 75달러에서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하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향후 30년 동안 공급을 지배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표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의 투기꾼이 내일의 약탈자가 되는 것입니다. JP 모건이 테네시주의 요새를 건설하며 본국으로 사업 모델을 회귀시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텅 빈 런던의 금고나 이제는 서방의 문을 닫아버린 중국의 정련소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재련소는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정광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멕시코와 페루,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갈등 이후에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광석을 가져와 미 군부를 위한 전략적 은괴로 바꾸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은은 재련을 위해 중국으로 보내졌지만 JP 모건은 이 공장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재련소로 그리고 펜타곤의 미사일로 이어지는 폐쇄 루프 공급망을 만들고 그 한복판에 앉아 모든 흐름을 통제하겠다는 야욕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실물 자산을 장악한 자가 왕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생존 법칙입니다. 이러한 월가와 워싱턴의 긴박한 움직임은 현재 태평양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변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2029년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는 동안 중국은 이미 2026년의 초입에서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전광판의 숫자를 보십시오. 상하이에서 들려오는 비명 섞인 가격 수치는 종이 시장의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뉴욕의 코맥스가 종이 알고리즘을 사용해 은 가격이 온스당 75달러라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애쓰는 동안 상하이 선물 거래소는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마감 데이터를 보면 상하이의 은 가격은 킬로그램당 18,420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현재 환율인 달러당 약 7.1위안으로 계산하고 트로이 온스로 환산하면 그 가격은 75달러가 아니라 81달러에서 82달러 사이를 맴돕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지구상에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합니다. 뉴욕에서는 75달러, 상하이에서는 82달러입니다. 온스당 7달러에 달하는 이 격차는 단순한 오차가 아닙니다. 소수점 단위의 차익을 위해 목숨을 거는 고빈도 매매의 세계에서 7달러의 스프레드는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방이 가격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사이렌 소리이자 글로벌 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실패를 알리는 조종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뉴욕과 런던은 세계의 가격을 명령해왔습니다. 뉴욕이 은값이 싸다고 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쌌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하이는 뉴욕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들의 종이 가격이 무엇이라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물 금속이 필요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들보다 7달러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거대한 차익 거래의 진공 상태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위험한 힘입니다. 전 세계의 금속 거래소나 런던에 재고를 둔 대형 정련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에서 75달러에 은을 팔겠습니까? 그것은 재무적 자살 행위입니다. 그들은 즉시 은을 비행기와 배에 실어 상하이로 보낼 것입니다. 거기서 82달러에 팔고 위험 없는 7달러의 이익을 챙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금고와 코맥스의 재고, 런던 귀금속 시장협회의 창고에서 실물은 이 진공 청소기로 빨려나가듯 동쪽으로 흐르는 소리입니다. 서방은 전략적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팔아치우고 있고 동방은 그 진정한 가치를 알기에 프리미엄을 얹어 사들이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이 이 화면을 놓쳤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이 격차가 계속된다면 2002, 17년 미사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이 미국에 단 한 온스도 남아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가용은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곳, 즉 중국의 산업단지로 중력처럼 끌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의 구매력 상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공개 시장의 입찰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맥스에서 가격을 올리는 대신 성벽을 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클락스빌 재련소를 건설하여 은이 서반구를 떠나기 전에 가두어 버리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왜 상하이는 82달러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투기나 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박함입니다. 중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거대한 구조적 피벗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안화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급망에서 달러를 제거하는 탈달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몽골과 운남성의 광산주들에게 수출하지 말고 국내에 보관하라고 독려하며 동시에 국제시장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82달러가 실물 가격이며 코맥스의 75달러는 현금으로 결제되는 선물 계약을 주고받는 은행들이 만들어낸 가짜 가격입니다. 종이가 실물을 만났을 때 항상 실물이 승리합니다. 7달러의 격차는 종이 매트릭스를 탈출해 실물을 손에 넣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일 뿐입니다. 지난 수년간 금과 은 투자자들은 코맥스 가격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교육받아왔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내려가면 내 자산 가치도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느 가격이 진짜입니까? 당신이 손에 실물 은을 쥐고 있다면 그것의 가치는 75달러입니까? 아니면 82달러입니까? 상하이의 82달러조차 매수 호가일 뿐 실제로 그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매도 호가는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 스프레드는 종이 은이 가짜라는 가설을 입증합니다. 코맥스 가격이 진짜였다면 차익 거래 세력이 몇 초 만에 그 간극을 메웠을 것입니다. 격차가 유지되고 날이 갈수록 벌어진다는 사실은 뉴욕의 금속이 저당 잡혀 있거나 재담보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상하이의 수요를 감당할 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구 금융 시스템의 배관은 종이 파생 상품으로 꽉 막혀 있는 반면 동구의 시스템은 순수한 실물의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네시 재련소 뉴스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하이의 가격 폭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그들은 은의 강물이 중국 시장이라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댐을 짓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핵심 광물을 위한 거대한 담장 안에 정원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댐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재련소는 2029년이 되어야 완전히 가동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인 2026년 1월부터 2029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댐이 완공되지 않은 채
간극이 존재하는 3년 동안 재고 고갈은 가속화되고 공포는 심화될 것입니다. 코맥스의 가격이 상하이와 일치하도록 상승하거나 아니면 코맥스의 창고가 완전히 비워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JP모건과 연준이 처한 외통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숨기기 위해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싶지만 그러면 모든 금속을 중국에 뺏기게 됩니다. 금속을 지키고 싶다면 가격 상승을 허용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82달러라는 현실이 그들의 손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맥스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테네시의 거대한 댐을 짓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적 후퇴이자 재정비입니다. 왜 테네시일까요? 왜 정광을 처리하는 재련소여야 했을까요? 그것은 미국이 더 이상 재활용이나 소규모 국내 광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궤도로 끌려가고 있는 거대한 신규 금속의 원천을 가로채야만 했습니다. 베이징과 위안화 결제 계약을 맺기 전 남쪽에 위치한 자원 부국들의 혼란스러운 공급선을 확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건설을 넘어선 지정학적 투입니다. 서반구의 공급 라인을 고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베네수엘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글로벌 에너지와 국방 공급망의 근본적인 재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서방은 위험한 게임을 즐겨왔습니다. 재련과 정련 같은 중간 단계의 공정 능력을 거의 전적으로 아시아로 이전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네바다나 페루의 땅에서 돌덩이를 캐내 중국으로 배를 보내고 그들이 정련한 완제품을 다시 사오는 방식은 저렴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세계에서 재련소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금속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펜타곤은 지도를 펼쳐놓고 공포스러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북미는 세계 핵심 광물의 10% 미만을 처리하는 반면 중국은 80에서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시작되거나 지난 1월 1일과 같은 무역 금지 조치가 에스컬레이트 된다면 멕시코 땅 밑에 얼마나 많은 은이 묻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돌덩이를 고순도 군용 은괴로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흙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74억 달러 규모의 이 시설은 바로 그 전략적 악몽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곳은 핵심 광물의 요새로 설계되었습니다. 연간 110만 톤의 원자재를 처리하며 생산될 13가지 금속 중 11가지가 미 지질조사국의 핵심 광물 목록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터치스크린과 태양광 패널의 필수적인 인면, 반도체와 야간 투시경의 구성 요소인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그 정점에 은이 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이 말하는 소위 인터딕션, 즉 차단 전략이 여기서 실행됩니다. 현재 라틴 아메리카의 리마, 라파스, 멕시코시티의 광산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은과 아연 정광은 태평양을 건너 중국 재련소로 향합니다. 중국은 이 원광을 사들여 정제한 뒤 전략적 부산물은 자신들이 챙기고 남은 찌꺼기만 우리에게 되팝니다. 테네시 재련소는 미국 남부에 세계 수준의 시설을 지어 그 흐름을 가로채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페루와 볼리비아의 광산주들이 배를 상하이로 보내는 대신 뉴올리언스를 거쳐 미시시피강을 타고 테네시로 보내게 만들려는 중력의 법칙을 새로 쓰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산업 짐승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공급선을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와의 연결고리가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석유뿐만 아니라 금, 철광석, 그리고 아직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막대한 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안화와 석유를 맞바꾸는 거래가 사실이고 대규모 봉쇄가 이를 시사한다면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선점하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에 중국의 자원 식민지가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재련소는 미국의 강력한 상업적 무기를 쥐어줍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당신들의 금속을 가공해주겠다. 우리가 당신들의 광산에 자금을 대고 북미 요새의 공급망에 통합시켜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포함 외교가 아닌 용광로 외교를 통한 멀로주의의 재건입니다. 공사 일정을 주목하십시오. 2026년에 부지 조성을 시작하고
2029년에 가동됩니다. 이 타임라인은 펜타곤이 자원전쟁의 정점이 언제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들은 시계바늘과 경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우리가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2030년이 되기 전에 세계가 동과서 두 개의 뚜렷한 경제 블록으로 나뉜 것이라는데 70억 달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금속은 당신이 직접 만질 수 있는 금속뿐입니다. JP 모건이 이 거래에 참여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금융 제공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물류 코디네이터입니다. 페루의 광산들과 계약을 맺고 가격 위험을 해지하며 서반구 전체 금속 공급의 톨게이트 운영자 자리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국가 전략 비축 물자를 민영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은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런 투자를 하겠습니까? 가치가 없어질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장에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이 투자는 은이 장차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물 금속에 대한 접근권이 21세기 결정적인 경쟁 우위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재련소는 글로벌 무역 모델이라는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못입니다. 적기 생산의 효율성 시대가 가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안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시장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국가의 강력한 손이 통제권을 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 투자자들에게 그 어떤 지표보다 강력한 낙관 신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강력한 은행이 당신이 가진 자산을 사재기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면 당신은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야 할까요? 당신은 지금 초강대국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